네, 안녕하십니까. 박종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지금 모델이 굉장히 긴 머리, 롱 헤어 스타일이죠. 그래서 굉장히 스타일이 좀 이미지가 잡을 수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길이를, 미디엄과 세미롱 사이 이 정도 길이, 그 정도 설정을 할까 합니다. 그 정도 길이에서, 조금은 여성스럽고 내추럴한 이미지, 그런 느낌을 좀 만들고자 하는데요. 어, 약간의 컬감을 느낄 수 있는 거. 또 다시 또 스트레이트가 됐을 때도 또 자연스러운 느낌. 이제 그걸 이제 잘 표현해야 될 텐데 우리가 여기서 전체적으로는 무거움을 먼저 표현하고 갈 수도 있지만 약간의 가벼운 층을 먼저 표현하고 그 다음에 아웃라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고객이 집에 갔을 때 얼마나 손질이 쉬워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움직임의 표현 그 다음에 아웃라인이라든지 컬의 표현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따라 이제 질감의 기법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죠. 일단은 긴 머리들은 커트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은 레이어의 형태를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랭스와 레이어 이걸 이용해서 커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트의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여기에 따른 고객을 보고서 모발을 보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보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감성을 느낄 수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질감의 기법들을 여러분들 거를 끌어내서 고객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 커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블로킹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에 타든 아래에 타든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블로킹을 타놓게 되면은 타놓고 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커트의 방법이 있겠죠. 먼저 아웃라인을 커트해놓고 층을 내는 방법이 있고 또 아웃라인을 먼저 만들고 나서 아웃라인을 먼저 자르고 층을 내는 방법이 있고 층을 먼저 만들고 나서 아웃라인을 커트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끝부분에 내추럴함 이런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설정을 할 거는 먼저 층을 먼저 내고 난 다음에 아웃라인을 커트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샵에서 모량이 많은 고객들 그런 고객들한테 주로 쓸 수 있어요. 모량이 많으면은 아웃라인을 먼저 자른다든지 또 스트레이트의 느낌이 굉장히 강할 때는 먼저 아웃라인을 커트를 하고 층을 내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걸 고쳐내기가. 그래서 먼저 층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아웃라인을 이렇게 설정하면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층을 먼저 내는데 90도의 사이드 베이스 커트 할 거예요. 그냥 그대로 90도의 사이드 베이스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커트를 할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길이 설정은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인들의 좀 자유죠. 기장 설정은 본인들의 자유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죠? 약간의 이제 세미롱의 느낌이냐 아니면 미디엄의 느낌이냐 그거에 따른 이 스타트 포인트 이 길이 설정을 잘해야 되거든요. 스타트 포인트 길이에 따라서 전체적인 이미지를 미디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세미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요. 또다시 이 스타트 포인트 기장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던이냐 샥이냐를 결정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장이 이 스타트 포인트예요. 이것들은 커트의 각도만 너무 생각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을 이렇게 보시고 커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저는 이제 커트를 할 때 약간의 거친 듯한 포인팅 기법을 쓰고 있죠. 약간의 거친 듯한 포인팅 기법. 그러니까 정교하게 할 수 있는 포인팅 기법도 있고 그냥 블런트 기법도 있지만 저는 커트를 지금 오늘은 하는 게 어떻게 한다고요? 약간 느낌 자체가 거칠어 보이는 듯한 느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죠? 끝부분을 굉장히 내추럴한 느낌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가벼운 느낌으로 만들겠다. 이런 느낌이 있겠죠. 이거를 또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이겠죠. 이런 것들은 제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디자이너 여러분들이 고객을 보고서 모량을 보고 모질, 모량 상태 이런 걸 보고서 이제 결정해 줄 필요가 있겠죠. 지금은 뭐 다른 건 아니고요. 그냥 90도에 사이드 베이스 이렇게 커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라인 정리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볼까요? 반대쪽도요. 그냥 이렇게 들어서 너무 정확하게 자른다 생각하지 말고 내추럴하게. 이런 거는 이런 방법들은 아무 때나 사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디자이너들이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블런트로 할 때도 있고 또 이런 고운 포인팅을 할 때도 있지만 거친 듯한 포인팅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커트가 진행이 된 상태고요. 후두부 하단부는 다 커트를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될 게 이제 아웃라인을 이제 커트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제 한번 볼까요? 아웃라인 설정을.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이드 베이스로 커트를 하면은 대부분의 이제 커트를 할 때 사이드 베이스로 커트를 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무거워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이드 베이스로 커트를 잘 해놓으면은 이게 이제 감싸는 느낌, 목선을 감싸는 느낌도 훨씬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아웃라인을 설정을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걸 머리를 커트를 하면서. 근데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이렇게 먼저 커트를 해놓고 나면은 어때요? 형태가 U라인의 형태가 보인다고요. 그냥 층이 나 있기 때문에 레이어에 층을 냈기 때문에 이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이 형태에 따라서 끝부분에 도움만 주면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스트레이트 머리면은 그냥 가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여기서 그냥 여기다가 끝만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다가 조금 이렇게 커트를 할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정도 길이를 커트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에서 이 정도 길이를 커트를 해버린 건데 이렇게 커트를 해버린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제가 0도의 느낌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원랭스의 느낌을 다시 만들어서 이제 끝부분의 느낌을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위에 부분도 그만큼 층은 나 있지만 이런 방법을 써줌으로써 선택하는 거는 디자이너의 자유지만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함으로써 어때요? 우리가 모량이 많은 고객, 굉장히 커트하기가 힘들어하는 고객들이 있고 디자이너들이 이런 걸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잘하는 디자이너들은 무슨 이런 의미나 이런 것들은 별로 안 둬도 되겠지만 힘들 때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보면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훨씬 더. 먼저 어때요? 우리가 층을 먼저 내놓고 나서 아웃라인 다시 설정을 해준다. 이러면은 어때요? 머릿결에 따라서 질에 따라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것들을 쉽게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무게감을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지금은. 이제 끝부분에다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약간의 우리가 느낌 자체는 너무 샤기 느낌으로 확 안 올라갈 거니까 여기에서 아웃라인 설정을 어때요? 완만한 U자. 그러니까 둥근 일자의 형태로 비슷하게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고객님 고개 좀 조금만 숙여주세요 하시고요. 여기서 어때요? 우리가 다시 한번 포인팅 해주는 것도 중요하죠. 단차를 조절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은 쉽게 이제 단차 정리까지 끝날 수가 있어요. 자, 롱머리는 커트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지만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부수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머리 자체를 이렇게 돌려보고서 웨이브의 느낌이 표현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좀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감성적인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서 여기다가 이제 이런 기법들 전체적으로 웨이브의 컬이 필요한 부분에다가 저는 이제 임팩트의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임팩트의 기법을 사용을 해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이제 컬감의 내추럴함 이런 걸 만들어 줄 수 있죠. 임팩트의 기법은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커트를 해놨을 때 이제 끝부분의 머리보다는 이제 안쪽의 머리를 마음대로 움직임을 줄 수가 있고요. 전혀 고객한테 부담이 안 가면서도 굉장히 샵에서 손질했던 것만큼 집에서도 손질이 쉬워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런 임팩트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가이즈를 이렇게 연습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손쉽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웨이브의 느낌을 이제 표현하고요. 물론 이제 나중에 펌이 끝난다든지 드라이가 끝난 다음에 또 다시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꼭 필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원넥스의 느낌을 제가 잘라줬는데 그래도 내추럴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약간씩 풀어주는 임팩트나 슬라이싱, 뭐 포인팅 이런 기법들을 써줘서 만들어주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꼭 해라 이건 아니고요. 머릿결을 보면서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 제가 아까 뭐냐면 내추럴한 이제 컬감을 얻기를 원한다 그랬죠. 어떻게 약간의 강한 C컬 느낌 이 정도 느낌으로 움직임을 주고 싶은데 그걸 움직임을 느껴지게 하고 싶으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그 질감이죠. 아까 안에다 표현했던 임팩트의 기법.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젖은 상태에서 하는데 젖은 상태 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돼요.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젖은 상태에서는 가위질이 약간 거칠어질 수 있거든요. 또 많이 잘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어때요? 나중에 굉장히 별로 안 좋겠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시고 대신 이제 펌을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죠? 젖은 상태에서 해야 돼요. 젖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표현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보시고 느낌 보시고 작업을 하시고 또 여기서 했다 끝내지 마시고 나중에 작업이 끝난 상태 그러니까 드라이가 끝난 상태 마무리 스타일링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너무 떨어지는 느낌이 이렇게 차분했던 느낌들이 여기에 공간감이 표현이 되면서 움직임. 그 다음에 임팩트 기법을 표현해 놓으면 또 어떤 것도 있어요. 이것들이 머리들을 보면은 이렇게 막 날라다니 분산되고 날라다니 지저분하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모아지는 형태를 띠면서 자라게 되고 그러면서 고객이 집에서 손질할 때 굉장히 예쁘게 손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고객을 생각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 기법들은 익히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법을 익히셔서 반드시 예쁘게 표현을 해줘야지만이 샵에서 했던 것만큼 집에서도 고객들은 손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마다 좀 연습을 하셔서 이런 임팩트의 기법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가위질을 하는 게 한두 가닥 잘리느냐 아니면 뭐 10가닥이 잘리느냐 아니면 더 많이 잘리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위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들. 눈과 손, 왼손, 가위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드라이 끝나고 다시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는요. 90도의 사이드 베이스 커트했고 아웃라인 커트했습니다. 자, 상단에 머리를 내려서 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위에 부분도요. 상단에 머리를 내려서 여기 위에 부분도 하단에 맞춰서 이렇게 90도 커트를 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 레이어니까 90도의 느낌으로 만들 때 크게 주의할 사항은 없지만 전체적인 느낌들을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머릿결을 보고서 기장이 좀 짧아지냐 길어지냐 이런 걸 보고서 지금은 제가 약간의 거친 듯한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끝부분에 내추럴한 느낌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어요. 이거는 머릿결을 보고서 디자이너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90도로 커트를 하고요. 또다시 어때요? 여러분들 두상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죠. 90도로 커트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위의 느낌들이 어때요? 굴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또다시 뭉침이 생기겠죠? 여러분들 보게끔 가위질을 보게끔 이렇게 커트해 줄까요? 뭉침이 보일 겁니다. 그거는 또다시 어때요? 우리는 지금 인레이어를 썼는데 다시금 아웃레이어를 또 써줘야 돼요. 위에 부분에. 그것들은 머리의 느낌을 보고서 다시금 바꿔주는 방법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낌을 보고요.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도 괜찮지만 반드시 손질할 때는 집에서 손질할 때는 반드시 뭉치게 돼 있습니다. 두상이 굴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없애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아웃레이어를 들어갈게요. 저는 여기서 아웃레이어 층을 조금은 이제 촘촘히 내는 방법을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자 봐봅시다. 자, 각도를 한번 볼게요. 너무 위로 안 올렸죠.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약간 뒤쪽으로 한 30도 정도 이렇게 기울인 상태인데요. 180에서 30도 정도. 이 길이는 디자이너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짧게 자를 수도 있고 길게 자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머리에 이거는 이제 디자이너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지만 그거는 어떤 걸 보고 결정을 하냐면
모발이 뜨는 정도, 모량 이런 걸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뜨고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약간 긴 듯하게 잘라도 상관없지만 너무 가라앉는 느낌들은 어때요? 조금 잘라줘도 되겠죠. 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디자인상 어때요? 움직임이 많이 느껴지게끔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때요? 조금 많이 잘라줄 수도 있지만 차분한 느낌일 때는 아웃레이어를 조금만 커트해주고 이런 방법들을 쓰셔야죠. 반드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너무 디자이너들이 이런 강의를 보고서 방법만 가지고 커트를 완성한다는 거는 물론 완성은 됩니다. 지금 각도와 베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드 베이스를 커트를 하고 90도에 커트를 하고 이런 방법만 가지고도 커트는 형태는 나올 수 있지만 고객한테 더 디테일한 느낌, 감성 표현은 조금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느낌들을 보면서 디자이너 여러분들의 이제 감성을 넣어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꼭 써줘야 돼요. 자, 여기서도 저는 여기까지 커트를 했지만 어때요? 우리가 느낌을 좀 보고서 움직임을 좀 보고서 이게 안 보인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나중에 드라이가 끝난 상태에서 보셔도 돼요. 저는 이 안쪽에다가 살짝의 임팩트 기법만 살짝만 좀 써줄게요. 그러면 공간감이 충분히 느껴지면서 훨씬 더 머리가 내추럴한 느낌에 굉장히 크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방법은 굉장히 커트의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이런 긴 머리도 방법은 커트의 방법은 선생님들한테 뭐 디자이너 여러분들한테 굳이 뭐 엄청난 방법을 설명하고 뭐 다양한 디스커넥션에 이런 기법을 쓰는 것보다는 지금은 굉장히 간단하죠. 인레이어, 아웃레이어 이걸 써가지고 형태를 만들 때 그걸 잘 조절을 해야 돼요. 느낌에 따라 잘 조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디자이너 여러분들이 잘 조절한 다음에 또 고객에 맞는 감성 표현 이런 것들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후두부는 어땠어요? 우리가 모량이 많으니까 층을 먼저 내고 아웃라인을 이제 나중에 커트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 아웃레이어 커트하는 이런 방법을 써줬죠. 자, 사이드로 넘어가서 커트를 진행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커트를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방법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아웃라인을 다시 먼저 커트하고 다시 층을 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이드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이드 부분은요, 모량이 많진 않죠. 사이드 부분은 모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후두부에 오는 선 있죠. 여는 선에 맞춰서 그대로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후두부에 오는 선에 맞춰서 이렇게 둥근 일자, 약간의 U자 라인 이런 걸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가 층을 내주면 되죠. 이때는 가장 주의사항이 어떤 거예요? 아웃라인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되는 게 관건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페이스 라인 중에 최고 높은 선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어 포인트 선이죠. 그 기장을 잘 보고 커트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커트 해볼게요. 여기서 아웃라인 커트하고 이어 포인트 보고 커트. 자, 보이시죠? 이어 포인트 밑에 선 보일 거예요. 이거 보고 이렇게 커트 해주면 돼요. 이렇게. 반드시 이걸 잘라 먹지 않게. 그 다음에 뒤에 거 끌어와서 보이시죠? 또 튀어나온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커트.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면은 그냥 쉽게 연결할 수 있어요. 자, 제가 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미디엄 기장, 또 세미롱 기장 이런 것들을 커트할 때 이런 방법을 쓰면 되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쉬워져요. 굉장히 느낌을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웃라인도 연결되는 게 자연스럽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아웃라인, 앞에 부분의 아웃라인 저는 이제 조금 커트를 해버리는데요. 이 앞부분의 머리는 조금 없애주는 게 좋아요. 약간의 가벼운 층이 나는 머리에서는. 그래야지만이 어때요? 이게 머리들이 이렇게 감싸는 느낌이 있을 때 훨씬 더 쉽게 돌아가는 느낌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너무 무겁게 놓지 마시고. 자, 감성을 가지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머리의 형태와 원리를 이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머리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머리의 특성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싸는 부분 느낌.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대부분이 디자이너들이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까지는 이제 층을 내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하겠는데 앞부분을 없애야 되는 건지 놔둬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거를 이제 느낌을 좀 알고서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여기서 특성, 고객의 손질하는 특성 이런 것만 잘 알아도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후드바 같죠. 그러니까 사이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어땠어요? 90도 커트하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또 아까 후드부에 커트했던 아웃레이어가 있을 거예요. 그대로 맞춰주세요. 많이 커트한 건 아니니까 많이 안 나오지만 후드부 아웃레이어에 맞춰서 무거운 부분들을 이렇게 제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어때요? 우리가 감싸는 느낌 만들 수 있어요. 또 여기다가 우리가 앞머리까지 이제 커트해주는 이런 방법들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물론 무거운 게 있으면은 머릿결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임팩트 기법도 적절하게 사용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반대쪽 가서 아웃라인 커트하고 90도 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드부 아웃라인 올라오는 선 있죠? 올라오는 아웃라인의 선에 맞춰서 이렇게 연결해서 커트하십시오. 이렇게 커트하시고 난 다음에 그대로 층을 내주시면 돼요. 층을 내는 부분이 있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이게 아웃라인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기억할 거 있죠? 어디 보시라고 그랬죠? 이어포인트 선 이거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기장 설정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90도 컷 앞부분도 자, 90도 컷. 자,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방법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이런 부분, 앞부분 이렇게 없애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너무 조심스러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자, 상단 부분은 어때요? 굉장히 쉬워져요. 왜냐면 하단에서 사이드 하단에서 이제 커트를 해놨으니까 쉬워지죠. 자, 이렇게 커트하고 나서 아웃레이어 머리가 뭉쳐 있는 것 후드부 백 쪽에 잘랐던 머리를 맞춰서 커트하시면 돼요. 자, 탑 쪽에 레이어 한번 볼까요? 이것도 필요하면 커트. 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무거운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 살짝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레이어의 커트예요. 90도의 레이어의 커트. 전체적으로 우리가 후드부에 90도, 사이드도 90도 이렇게 커트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거는 이제 앞머리의 형태인데요. 앞머리의 느낌에 따라 굉장히 느낌이 많이 바뀌죠. 저는 약간은 짧은 느낌이 아니라 약간 긴 듯한 느낌으로 갈 건데요. 코선보다는 약간 길어지는 듯한 이런 사선의 느낌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너무 많은 그 머리들을 이제 설정을 하는 것도 좋지만 느낌을 이제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당겨 볼까요? 저는 이쪽으로 살짝 당겨 가지고 느낌이 흐르는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트한다는 거는 무슨 소리죠? 약간의 여성스러움이 느껴지는 기장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이렇게 당겼으면 어때요? 그대로 사선으로 옆으로 보낼 수 있는 느낌이 설정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제 앞머리가 커트가 진행이 됐으면은 꼭 디자이너들이 잊어버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 앞머리와 사이드의 머리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커트도 꼭 필요합니다. 연결을 꼭 시켜야 돼요. 그래야 연결 자체가 내추럴하면서도 고객이 손질이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자, 이렇게 보고요. 반대쪽도 한번 볼까요? 제가 좀 옆가르마 형태로 많이 바꿔놨거든요. 이제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게 할 거니까 그 길이에서 살짝만 이 부분은 이제 연결 정도만 이렇게 슬라이싱 커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머리랑 이쪽 머리랑 이제 연결이 되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길이를 짧게 자르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머지들은 이제 여기들은 앞머리는 제가 손질을 해보면서 계속 바꿔줘야 돼요. 드라이를 하면서 바꿔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 베이스 커트가 끝났는데요. 전체적으로 레이어에 커트했다. 90도의 커트를 먼저 하고 아웃라인 정리. 사이드에서만 좀 바뀌었죠. 뭐가 먼저였어요? 아웃라인을 먼저 커트하고 층을 내는 방법을 썼다. 그 다음에 90도의 인레이어를 써줬으면 반드시 아웃레이어를 써줘야지만이 전체적으로 연결이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내추럴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질감의 기법들은 필수적인 디자이너의 감성 표현이죠. 이런 것들은 고객이 어떻게 하면 손질이 쉬워질까? 어떻게 고객이 손질을 할까? 손질하고 다닐까? 그거에 대해서 디자이너들은 이제 연구할 필요가 있고요. 고객의 이미지도 연구를 해야 되지만 이런 고객의 손질 기법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요, 여기까지 기본 커트는 하고요. 드라이를 먼저 한 다음에 다시금 이제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질감 기법을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웨이브의 느낌, 제가 좀 여성스러운 느낌, 앞머리를 옆으로 보내면서 컬감을 줬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컬이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감성의 질감 표현이 필요하겠죠. 아까 젖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했지만 마른 상태에서도 이렇게 느낌을 보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임팩트의 기법을 주로 써주시면 돼요. 임팩트 기법을 써가지고 느낌 표현을 이제 모량 조절, 그 다음에 공간감 이런 걸 표현하는데 이 임팩트 기법을 써줌으로써 이렇게 전체적으로 끝부분보다는 이제 안쪽에 움직임,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주면은 이런 느낌들이 이제 화면에 보이시나요? 이제 움직임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뭉침의 움직임들, 컬감이 보이죠? 이렇게 이제 아름다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끝이 움직이고 싶으면은 끝부분만 너무 가볍게 한다고 그러면은 어때요? 다 분산돼 버리는데 이제 이렇게 안쪽에서 임팩트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간감을 표현해 놓으면은 머리가 어때요? 아주 뭉침에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컬을 해놨더라도 굉장히 내추럴한 자연스러움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렇게만 해놓는다 그러면은요, 집에서 손질할 때, 펌을 끝나고 나서 손질할 때 이건 필수 조건입니다. 필수. 이걸 해놓음으로써 고객들은 굉장히 손질이 쉬워지는 거고 아름다워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감의 기법을 이제 사용을 해놓고 나면은 이게 자라면서도, 그러니까 머리가 계속해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자라나더라도 훨씬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자랄 수가 있는 거죠. 흐름 자체를 유지하면서 이제 느낌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끝에 부분을 질감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안쪽을 이제 움직임을 주고, 물론 이제 끝부분이 뭉쳐 있으면 이제 끝부분도 또 해야 되겠지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간감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헤어에서는 역할을 한다. 헤어컷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헤어 디자인을 할 때 아주 필수적인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이런 가이질이나 이런 표현들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느낌을 이제 표현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를 만들 수 있는 가이질의 모량 조절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동작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동작이 나왔을 때 정확한 동작을 가면은 어때요? 정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동작이 몸에 배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안 된다고 이렇게 빨리 포기해 버리지 마시고 움직임을 하나하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필수 조건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도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어느 정도 쉽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디자이너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어떤 방법이 있냐 그렇지만 반드시 쉽게 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금은 이런 것들은 감성 표현을 위해서는 또 더 아름다운 이미지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보이시죠? 움직임, 감성적인 느낌들을 자기 걸로 가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앞머리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런 거 임팩트에 조금씩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제 움직임 표현이 아주 쉽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감성적인 부분을 살려서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 느낌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질감을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화면상으로 이거를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이렇게 막 여기는 화면상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는 몇 가닥 하십시오, 여기는 얼마나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디자이너들의 감성에 따라서 눈으로 확인하고 하는 습관을 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보여드리고요. 반대쪽은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한다 이렇게 생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머리카락을 털어낸 상태인데요. 약 가벼운 오일 정도만 이렇게 터치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내추럴한 웨이브를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웨이브를 하는 거를 이렇게 못 보셔서 웨이브를 어떻게 했지? 저렇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컬이 예뻐지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웨이브를 드라이를 이게 잘 해서 이렇게 머리가 예뻐지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봤듯이 여러분들한테 봤듯이 컬은 그냥 인컬로 이렇게 말아놓으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아름답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이런 질감의 기법이죠. 여러분들이 임팩트라는 아까 제가 화면상에서 강의할 때 보여드렸던 그런 임팩트 기법 이런 거를 잘 하셔야 돼요.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 보듯이 이런 움직임 그냥 털어놨을 때도 이런 움직임 보이죠. 컬감의 움직임. 그러니까 이 웨이브를 엄청 잘해서 이런 게 아니라 컬감의 움직임들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면 어때요? 고객 만족도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제가 아까 숨은 비밀이 뭐냐면 아까 여기다가 이제 이 부분에다가 안쪽에다가 해주라고 그랬죠. 그러면 두상이 생긴 걸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아름다움의 비법이에요. 여기를 볼륨감을 조절을 해줌으로써 전체적인 형태가 고객이 집에서 그냥 툴툴 털더라도 그냥 그런 느낌이 그냥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알려준 대로 이 부분에다가 임팩트 기법을 적절하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추럴한 느낌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오늘 강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요. 오늘 강의는 전체적으로 아주 쉬웠죠. 긴 머리다 보니까 이제 커트의 방법은 레이어의 커트예요. 그러다 보면 무슨 방법이죠? 원랭스와 레이어. 그런데 모양이 많고 그런 고객들은 먼저 층을 먼저 내라. 90도로 커트를 해라. 그런 다음에 나중에 아웃라인 정리한다. 그 다음에 연결하고 반드시 또 아웃레이어라는 걸 커트해 준다. 사이드는 아웃라인을 먼저 커트하고 다시 층을 내는 방법을 선택하고 아웃레이어를 커트한다. 이렇게 가면 전체적인 기본 베이스 커트는 금방 끝나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컬감 표현 아니면 스트레이트면 또 스트레이트에 맞는 포인팅의 기법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건데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을 디자이너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봐본 바로는 이거 감성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더 자신 있게 머리를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물론 더 안 되실 때는 정확하게 하는 게 몸에 배일 때까지 계속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번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속도가 느린 것 같지만 계속 그만큼 정확한 걸 유지하면서 갔을 때 엄청 빨라졌을 때 나중에는 엄청 파워가 나타나요. 큰 힘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빨리빨리보다는 정확하게 연습하는 거를 몸에 배이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머리들은 굉장히 쉬운 거니까 이걸 보고 도전해 보시고요. 정확하게 질감의 기법도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면 충분히 더 아름다운 머리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늘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nly girl ever I really wanna have it. You yell at me, I yell at you, but I love you no matter. Our arguments can't interfere with the future we planning. And all I need to do is catch your eyes, and they let me know that you gon' be my girl for life, and that's why. Can't seem to let you go.